KF-21의 배치는 공군 작전 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존 전력은 기종별 역할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지만 KF-21 도입 이후에는 임무 분담 구조가 보다 유연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형급 다목적 전투기로서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작전에서 중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 기종이 여러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전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작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현재 공군은 F-15K, F-16, 그리고 FA-50 등 여러 기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KF-21이 도입될 경우 이 기체들과의 역할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F-15K는 장거리 타격 임무에 집중하고 F-16은 다목적 임무를 유지하며 KF-21은 그 사이에서 공중전과 정밀 타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서 전력 간 중복을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기종이 강점을 살리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전체 전력의 균형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지 배치 계획도 중요한 변화 요소입니다. KF-21은 기존 전투기 운용기지에 단계적으로 배치되면서 노후 기체를 대체하게 됩니다. 특히 F4와 F5와 같은 노후 전력의 퇴역이 진행되면서 공군 전력 구조는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기체 교체에 그치지 않고 정비 인프라와 교육 체계도 함께 개선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체 도입에 맞춰 운용 환경이 정비되면서 전체 전력의 완성도가 한 단계 올라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작전 구조 측면에서는 네트워크 기반 운용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각 전투기가 개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한 협동 작전이 중심이 됩니다. KF-21은 다양한 장비와의 연동을 고려해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여러 전력이 동시에 작전을 수행할 때 효율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조종사는 단순한 기체 조작을 넘어서 전체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작전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에서는 기종 간 역할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력 운용 효율이 떨어진 경우도 존재합니다. 새로운 기체가 도입되었지만 기존 전력과의 연계가 부족해 기대한 성과를 얻지 못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장비 간 호환성 문제로 인해 정보 공유가 제한되면서 작전 효율이 크게 저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단순히 성능이 우수한 기체를 확보하는 것보다 전체 전력 구조 안에서의 조화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KF-21은 기존 전력과의 연계를 고려한 운용 개념이 함께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국내 공군이 오랜 기간 축적한 운용 경험이 반영되면서 실제 작전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간 데이터 공유와 협동 운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으며 이는 실전에서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국내 기술 기반으로 이 수준의 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경쟁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KF-21의 배치는 향후 무인기와의 협동 운용 가능성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유인 전투기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전력을 통제하는 형태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인 자산이 정찰이나 위험도가 높은 임무를 수행하고 유인 전투기가 이를 통합 관리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KF-21은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공군 작전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은 수출과 협력, 그리고 국내 전력 구조 변화까지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 기반으로 개발된 전투기가 이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의 공군 운용 방식에도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적된 기술과 운용 경험이 결합되면서 KF-21은 단순한 신규 전력이 아니라 전체 전력 구조를 끌어올리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KF-21의 해외 수출 가능성은 단순한 성능 비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격, 운용 비용, 기술 협력 범위, 장기 지원 구조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KF-21은 이 요소들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중형급 전투기 시장에서는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존재하며 이 영역에서 KF-21은 현실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FA-50 수출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준 경험이 있습니다. 필리핀, 폴란드,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 공급되면서 운용 안정성과 유지 지원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판매 실적을 넘어 신뢰 기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KF-21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높은 단계의 전투기 수출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실제 운용 데이터와 정비 지원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는 점은 구매국 입장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수출 대상 국가로는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전력 현대화를 추진하면서도 비용과 기술 협력 조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 구매 방식뿐 아니라 공동 생산이나 기술 협력 형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체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해외 전투기 시장에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핵심 부품 공급이 제한되거나 업그레이드가 지연되면서 운용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정치적 조건으로 인해 도입 이후 운용에 제약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구매국이 새로운 선택지를 찾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F-21은 비교적 유연한 협력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집니다. 기술 협력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생산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협상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장기적인 협력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국내 방산 산업이 이 수준의 협력 구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크며 실제 수출 경쟁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협력은 수출 전략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 의미 있는 역할이 기대되었지만 분담금 납부 지연 문제로 인해 사업 진행에 부담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협력 구조에서 한쪽의 이행이 불안정할 경우 전체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재정 이슈를 넘어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술 이전 범위를 둘러싼 갈등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공동개발 참여국 입장에서는 기술 확보를 기대하게 되지만 개발 주도국 입장에서는 핵심 기술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협력 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KF-21 사업은 이 부분에서 현실적인 조정을 진행해 왔으며 향후 협력 구조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전투기 수출국으로 진입했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한 성과입니다. 단순히 기체를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국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FA-50에서 시작된 수출 경험이 KF-21로 이어지고 있다는 흐름은 국내 항공 산업의 성장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KF-21 개발 시험 비행 완료와 양산 전환은 단기 성과에 머물지 않는 구조적 의미를 가집니다. KF-21 보람의 사업은 단순히 기체 한 기종을 완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간 운용을 전제로 한 전력 자산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전투기 사업은 개발 성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량과 운용 데이터 축적을 통해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2026년 하반기 초도 양산 기체 인도 계획은 이러한 장기 운용 체계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군이 실제 운용을 시작하면 비행 데이터와 정비 기록이 축적되고 이는 후속 생산 기체의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실전 환경에서 축적되는 정보는 시험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세부 요소까지 드러내며 그 결과 기체 신뢰성과 임무 수행 능력이 더욱 정교해집니다. 양산 전환은 산업 측면에서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기체 제작 공정이 본격 가동되면 협력 업체들의 생산 일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항공 구조물 전자장비, 각종 기계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물량이 보장될 때 설비 투자와 인력 확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국내 항공 산업 생태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단일 기종의 양산이지만 그 파급 효과는 광범위합니다.
정밀 가공 기술, 복합 소재 제작 능력, 항전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함께 성장합니다. 전투기 한 기종의 성공이 관련 산업 전반의 기술 축적과 고용 창출로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는 단순한 방산 성과가 아니라 국가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 일정 지연이 장기화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기술적 난관이 이어지거나 예산 조정이 반복되면 양산 일정이 흔들리고 그 여파가 도입국의 전력 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F-35 라이트닝2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통합과 정비 구성 정립 과정에서 여러 차례 조정이 이루어졌고, 일부 도입국은 인도 일정과 운용 계획을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생산 단가 상승과 부품 공급 문제로 운용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첨단 전투기 사업이 얼마나 복잡하고 일정 관리와 생산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KF-21은 시험 일정을 계획보다 앞당겨 마무리하며 일정 관리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향후 양산 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산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시험 과정에서 상당 부분 걸러냈기 때문입니다. 비행 특성 항전 장비 운용 무장 연동 시험이 충분히 수행되었기에 양산 기체의 품질 관리도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개발과 생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설계 데이터와 시험 결과가 생산 공정에 직접 반영되면서 품질 관리 체계가 한층 정교해집니다. 이는 장기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초도 양산 기체가 공군에 인도되면 실전 운용을 통한 추가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조종사는 실제 작전 환경에서 기체 성능을 체감하게 되고, 정비 인력은 현장 유지 관리 경험을 축적하게 됩니다. 기체 반응 속도 임무 수행 시 조작 편의성 정비 소요 시간과 같은 요소들이 구체적인 수치로 정리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후속 기체 제작에 반영됩니다. 점진적인 성능 향상과 운용 편의성 개선이 반복되면 전력 완성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자국 기술 기반 전투기가 주력 전력으로 자리 잡는 과정은 안보 자립 측면에서도 상징성이 큽니다. 외부 변수에 좌우되지 않는 전력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KF-21의 시험 완료와 양산 전환은 한국이 첨단 전투기 개발과 운용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줍니다. 기체 설계와 통합 시험 관리 양산 준비가 유기적으로 이어졌고, 국제사회도 이 흐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시험 이력과 계획된 일정 준수는 강력한 신뢰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향후 해외 시장에서 협력 논의가 진행될 경우 1600회 이상의 시험 비행 기록과 일정 단축 성과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인력과 기술진 군 관계자들의 축적된 노력이 결실을 맺은 장면입니다. 개발에서 시험 양산 전력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끊김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항공방산의 체질이 한층 단단해졌음을 의미합니다. KF-21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첨단 전투기를 설계하고 생산하며 운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보라매의 개발 시험 비행이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총 1600회 이상에 달하는 비행이 진행되었고, 단 한 건의 중대 사고 없이 전 과정을 마무리했다는 점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고속 영역과 고고도 영역, 각종 기동 성능 점검, 항전 장비 작동 확인, 무장 연동 시험까지 전반적인 비행 특성이 체계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공대공 공대지 무장 연동 과정에서의 데이터 축적과 항공전자 구성의 안정성 확인은 향후 실전 운용을 위한 핵심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단순한 시험 종료 소식에 머물지 않고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가 실질적인 전력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시험 비행은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가장 까다롭고 위험 부담이 큰 단계로 평가됩니다. 기체 구조 안정성, 엔진 출력 특성, 레이더와 각종 센서의 통합 운용 능력, 조종 안정성까지 모든 요소가 실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고바등각 영역에서의 기동 특성, 극한 환경에서의 항전 장비 반응 연료 소모 특성까지 세밀하게 점검됩니다.
KF-21은 이러한 과정을 계획 대비 약 2개월 앞당겨 마무리했습니다. 일정 단축은 단순한 속도 경쟁의 결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계 완성도와 시험 관리 역량이 안정적으로 작동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수많은 비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즉시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이 매끄럽게 이어졌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시험 통제와 데이터 분석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히 16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무사히 수행했다는 사실은 신뢰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시험 횟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조건과 변수 속에서 기체를 검증했다는 뜻입니다. 일부 해외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는 시험 단계에서 구조적 결함이나 소프트웨어 통합 문제로 일정이 장기간 지연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F-35 라이트닝2는 초기 개발과 양산 초기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완성도와 정비 구성 정립 과정에서 반복적인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고 도입 국가들이 일정 재조정을 겪은 바 있습니다. 첨단 전투기 개발이 얼마나 복잡한 사업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국제적 환경 속에서 KF-21이 계획된 시험 항목을 안정적으로 마쳤다는 점은 국내 항공기술 역량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험 완료는 곧 양산과 전력화로 이어지는 관문 통과를 뜻합니다. 개발 단계에서 확보한 방대한 데이터는 양산 기체 제작 공정에 반영되어 품질을 더욱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시험 과정에서 검증된 비행 성능과 무장 운용 능력은 실제 작전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조정됩니다. 조종사의 조작 반응 계기, 가시성 정비 접근성 같은 세부 요소들도 함께 개선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 의견과 정비 인력의 피드백이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전투기는 단순히 비행이 가능한 기체가 아니라 수십 년간 운용될 종합 전투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한 설계와 개량이 축적될수록 기체 완성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초도 양산 기체가 공군에 인도될 계획이라는 보도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개발과 시험을 마친 기체가 실전 배치 단계로 이동한다는 점은 사업의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공군은 신형 기체 도입에 맞춰 조종사 전환 훈련과 정비 인력 교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상 지원 장비 구성과 정비 교범 정립도 병행됩니다. 양산 기체가 일정에 맞춰 인도되면 전력 구조 개편 역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기종의 단계적 교체와 직결되는 사안이며 공군 전력의 질적 향상을 가속하는 계기가 됩니다. KF-21 개발 시험 비행 완료는 단순한 기술 성취를 넘어 국가 항공산업 전반의 역량을 확인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기체 설계 항전 장비 통합 무장 연동 기술 시험 관리 능력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가능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군이 긴밀히 협력해 축적한 기술과 경험이 하나의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제한적입니다. 시험 일정 단축 역시 전략적 의미를 가집니다.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것은 시험 항목 수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예상치 못한 대형 변수 발생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설계 완성도가 높았음을 방증합니다. 반복 시험과 데이터 분석이 계획적으로 진행되었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음을 보여줍니다. 시험 관리 인력과 기술진의 숙련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개발에서 양산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안정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은 향후 개량형 개발과 추가 무장 통합 작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 프로그램의 2차 양산 물량 확보는 산업적 측면과 전략적 측면에서 동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KF-21 보람의 사업은 단순한 연구개발 과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력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한 긴 여정을 포함합니다. 전투기 사업은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공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제기가 성공적으로 비행하고 각종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안정적인 양산과 실전 배치,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 전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중장기 계획 재확인은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적 의지가 분명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년도 사업이 아닌 장기 국가 전략 사업으로서 KF-21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생산이 일정한 규모로 이어지면 단가 구조도 점차 안정됩니다.
항공기 제작 공정은 초기 단계에서 연구개발 비용과 설비 투자 비용 등 고정 비용 비중이 높게 형성됩니다. 양산 수량이 늘어날수록 공정 효율이 개선되고 작업 숙련도가 향상되며 부품 조달 과정도 체계화됩니다. 그 결과 단위당 비용이 점진적으로 조정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됩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성능과 함께 가격 대비 효율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안정된 생산 기반은 이러한 경쟁 요소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며 수출 협상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일정 물량이 확보된 상태에서 제시되는 조건은 상대국의 안정성을 전달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부 전투기 프로그램은 개발 단계에서 기술적 난관과 예산 문제로 양산 일정이 반복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입 단가 상승과 납기 지연이 발생했고 일부 국가는 대체 기종 검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F-35 라이트닝2는 초기 양산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완성도와 정비 구성 정립 문제로 일정 조정이 이루어졌고 도입국들이 운용 계획을 재검토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생산 단가 변동과 부품 공급 지연 문제는 국제 협력 구조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첨단 전투기 사업에서 일정 관리와 생산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술력과 별개로 생산 흐름이 흔들리면 사업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KF-21은 단계적 시험과 검증을 거쳐 양산에 진입했고 2차 물량 확보를 통해 연속 생산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과 생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험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생산 공정에 반영하고 공군 운용 데이터를 다시 설계 개선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정비 편의성과 운용 효율을 고려한 개선 작업을 후속 기체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점진적 성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순환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체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개량형 개발이나 추가 무장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큽니다. 장기 물량이 보장되면 협력업체들은 설비 투자와 인력 확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숙련 기술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청년 인력 유입도 촉진됩니다. 이는 항공 소재 전자장비 정밀 가공 기술 전반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국내 기업들이 고부가 가치 부품 생산 역량을 축적하게 되면 향후 다른 항공사업이나 무인기 개발 차세대 전투기 연구에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전투기 프로그램 안정성이 전체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는 국가 산업 기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전략적 측면에서도 2032년까지 약 100대 규모 공급 계획은 의미가 큽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최신 전투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공군 전력 구조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 기종의 단계적 퇴역과 신형 기체 도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 전력 공백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국 기술 기반 전투기가 주력 전력으로 자리 잡는 과정은 안보 자립 측면에서도 중요한 진전입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되고 장기 운용 계획을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